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 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주에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아마 영상 시간은 10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기분들 그냥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실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코스피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한번 공격하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박스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2600을 깨고 한 번 더 박스를 다운시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기릿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 결과, 저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을 본 결과 코스피 2600 아래는 당연히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말은 무조건 2600이 완벽한 바닥입니다. 그 의미가 아닌,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26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회복성이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이 저점 근처라는 소리겠죠. 조금 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코스피는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 때문에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하루하루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랑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양봉이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박스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매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압도적으로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매도, 기관도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믿었던 연기금도 엄청나게 매도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매도, 하지만 기관이 살짝 돌아오고 연기금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나저나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엄청나게 매도하는 주체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외국인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가, 그걸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 1237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 환율이죠. 최근에는 환율이 하루 1% 움직이는 게 정말 예사처럼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를 보자면 항상 무슨 일이 터져도 1250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1250원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 외국인의 기관을 살짝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빠른 시일 내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WTI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109.33달러.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 0.7% 하락, 나스닥 2% 하락, S&P 500 1.3% 하락. 결국은 미국이 전부 다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전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 이게 정말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남은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까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나지 않다면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크라 우려 속 미국 증시 테슬라 800달러 하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간 협상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휴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를 하락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 빠졌다는 건데, 지금 벌써 몇 주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발 좀 이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딱 하나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가 뭔가 봤더니 소비자 심리지수가 악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발표된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9.7로 2월 62.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전망치인 60일을 하회한 것으로 2011년 9월 이후 가장 약한 수치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말 그대로 경기가 조금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그건 결국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으며 테슬라가 무려 5% 하락, 애플과 엔비디아도 각각 2.4%, 2.4% 하락, 전기차주인 루시드와 리비안도 각각 5%,
그 다음에 7.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딱 봤을 때 오는 주도 2차전지 관련주가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는 상승 마감, 금 가격은 하락 마감, 달러화는 강세 마감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금 가격이 하락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마도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위험선호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기준으로 나스닥 하락 마감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면은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리 인상 0.25% 전망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번 주가 마지막 저점 공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덧 3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큰 뉴스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정말 바라면서, 만약 여기서 더 심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충분히 적응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조금 어떻게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16일에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일단은 FOMC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16일 러시아 디폴트 이런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 버튼을 일단 멈추고 상황을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 또 매도를 계속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한 겹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카카오, LNF, 셀트리온, NC소프트, 호텔신라, 현대오토에버, 페노션, 현대미포조선, 삼성엔지니어링, LG생건, LG노텍, 포스코인터내셔널, BGF리테일, 한샘, 강원랜드, 하나금융지주, JYP, OCI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금이 산 기업들 SK 그 다음에 카카오 이 두 개 기업 이번 주에 크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기서는 연기금이 지금 현재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무엇을 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카카오,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LG노텍,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력, GS건설,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위메이드,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얼셀, 컴투스홀딩스, 시젠, 그리고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가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현대차, 두산중공업, LG화학, 기아, 레버리지, 포스코케미칼, HMM, 에코프로비엠, KB금융,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신풍제약, LNF를 매수합니다. 자, 벌써 반 정도가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큰 뉴스들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검토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14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와서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임박 3월 16일 선언할 가능성 커. 3월 16일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입니다. 과연 그때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자율주행 자회사 IPO 등판 몸값 50조 예상.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 IPO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기선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건 자율주행 관련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리비안이 상장했을 때 리비안 관련주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그런 시각과 동일하게 자율주행 관련주 충분히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플러스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분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니켈 가격도 62%나 폭등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 레버리지 그 다음에 니켈 인버스 여기에 관련된 ETF가 정말 난리가 났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번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깡통을 차는 게 원자재의 무서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관련주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번 주에 핫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핫할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2주 내에 코로나 정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정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에 미국 서머타임이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장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장 마감은 5시로 바뀐
바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병원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했으나 이제 병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나오면 확진 판정을 바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60대 이상 확진자는 바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월요일 서울 지하철 심야 운행 정상화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밤 10시 이후 20% 감축했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전면 해제하고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타시는 길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또 출렁출렁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삼성전자 주총이 개최를 한다는 거 알려드리며,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뉴스가 나오더라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 환경부가 주최하는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차 발표를 비롯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최신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배터리 전문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번 주에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갤럭시 어썸 언팩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현대차는 지난주에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허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8일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 달력입니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고화질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뷰를 통해서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왕 오신 김에 기리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요한 경제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양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시였습니다. 빠이요.